네, 이어서 유닛 3의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는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이었습니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이제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요, 부사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사 역할을 해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주목보 자리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명사를 수식해 준다거나 하지 않고요. 이 투부정사가 단독으로 이 이제 어떤 상황의 어떤 부연 설명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뭐뭐 하기 위해라든지 뭐뭐 하다니라든지 조금 끊어서 뒤에 투부정사만 따로 떨어뜨려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사적 쓰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친구들이 제일 많이 봤을 것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일 것 같아요. 자, 목적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나는 이제 뭐 상점에 갔다. 우유를 사기 위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기쁘다, 너를 만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거나 뭐뭐 하게 되어서라고 해석이 되는 감정의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판단의 근거죠. 걔는 참 예의가 바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인사를 잘하다니, 뭐뭐 하다니, 걔는 참 똑똑하다. 그 문제를 풀다니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조금 해석이 까다로운데 이제 뭐 "나는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늦게 되었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문제는 충분히 쉽다. 내가 풀기에. 아니면은 이제 "그 거리는 너무 멀다. 내가 걸어가기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조건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지금 레벨 2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만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목적으로 쓰이면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자, 투부정사가 가장 많이 나타내는 의미로요. 목적의 의미로 인제 의미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이제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쓰게 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쓰이면 in order to 동사 원형을 쓰거나 또는 so as to 동사 원형을 써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my family, 우리 가족은요, climb the mountain, 산을 올랐습니다. 그것의 목적,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자, he turned off his phone. 그는 그의 전화기를 껐습니다. In order to 또는 그냥 to focus on studying 했으니까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는 so as to focus on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to make more friends, 더 많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위해서 나는 이제 학교 동아리에 가입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체크업 보시면요. 자, 그들은 일했다, 함께. 근데 그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앰프라고 체크하겠죠. 자, they work together. 그들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만 나왔네요. 그럼 to finish the project.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같이 일한 목적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한다. She exercises every day. 그 다음에 in order to 만들 수 있겠죠? In order to stay healthy. stay는 우리 배웠듯이 이형식 상태 유지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 보어 쓰였습니다. 자, 그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He studied hard. 그 다음에 to pass the tes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달려갔다. I ran to the station. 역으로 뛰어갔다. 뭐 하기 위해서? 여기도 in order를 쓰래요. 그래서 in order to,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catch the trai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려면 당연히 앞에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제 뭐뭐하게 되어서, 뭐뭐 해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I am glad, 난 기뻐요. To see you again, 널 다시 보게 되어서. I was happy, 난 행복했어요. To celebrate my birthday, 나의 생일을 친구들과, 아니 가족들과 이제 기념할 수 있어서. She was sad. 그녀는 슬펐어요. 이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별을 말하게 되어서. 그래서 뭐 be glad to 뭐뭐 해서 기쁘다. be happy to 뭐뭐 해서 행복하다. be pleased to 뭐뭐 해서 기쁘다. 즐겁다. 그다음에 be excited to 뭐뭐 해서 신난다. be sorry to 뭐뭐 해서 미안하다, 유감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겠죠. 그래서 미안하다 보다도요. 유감이다라는 뜻으로 이때는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be sad 뭐뭐 하게 되어서 슬프다. be surprised 뭐뭐 해서 놀라다. 그 다음에 be disappointed 뭐뭐 하게 되어서 실망했다,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자, 그래서 Natalie was sad 해서 나탈리는 슬펐어요. 갑작스럽게 여기를 떠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슬펐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랐어요. 뭐 하게 되어서? To run into his father. 그의 아빠를 길에서 만나게 되어서. 그는 아버지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이죠. 놀랐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 am pleased. 나는 기뻐요. To win the game. 해서 그 이제 처음으로 그 게임에 뭐 우승하게, 이기게 되어서 기쁘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Mr. Brown was disappointed to miss the last train 해서 브라운 씨는요, 마지막 기차를 놓쳐서 실망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제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셀리는 파티에서 피터를 봐서 놀랐다. Sally was surprised. 그다음에 to se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의 여동생은 생일 선물을 받아서 기뻐했다. My sister was glad. 그 다음에 to get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을 받게 되어서 기뻤다. 오늘 아침 그의 사고에 대해 듣게 되어 유감이다. 마찬가지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감이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I am sorry to hear. 듣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자, 우리는 콘서트에 가게 되어서 신이 났다. We were excited. 그다음에 to go 가게 되어서. 자, 그녀는 공원에서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서 슬펐다. She was 그래서 감정형용사인 sad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to 부정사로 그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to lose 그녀의 개를 잃어버려서 슬펐다. 자, 그다음에 형용사의 to 부정사 쓰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형용사 뒤에 바로 to 부정사가 뭐 나오면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형용사 수식을 선생님은 무슨 말로 다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냐면 정도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도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까만 바지들은요. 편합니다. 검정 바지가 편합니다. 근데 뭐 하기에? To wear. 이제 입기에 편하다. The question is easy. 해서 그 질문은 쉽다. To explain. 설명하기에. 그래서 to 부정사의 이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나오는 게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하는 판단의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하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요. 해석을 한번 보면요. He must be stupid. 해서 여기서 must는 우리 조동사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강한 추측의 조동사가 될 겁니다. 그는 멍청한 게 틀림없다. 그의 모든 돈을 낭비하다니. He grew up. 그녀는 자라서. 이게 해석이 조금 까다로워요. 앞에부터 해석하고 거기서 이어서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그녀는 자라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말이 어떤 건지, 그냥 일반 형용사인지, 아니면은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그 수학 문제는요, is difficult, 어렵다. 뭐 하기에? 풀기에. 꾸며주는 말이 동그라미 쳐야 되니까.
difficult를 수식해주고 있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the new computer. 그 새로운 그 회사의 컴퓨터는 비싸다. 뭐 하기에? 사기에. 그래서 buy는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제 expensive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비싸다. 자, some bad habits에서 몇 가지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은 어렵다. 뭐 하기에? to break 해서 이제 깨기에. 그럼 다시 말해서 이제 고치기에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이제 세탁기는 is easy, 쉽다.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자, the water in this cup. 이 컵에 있는 이제 물은 is hot, 뜨겁다. 뭐 하기에? 마시기에. 그래서 이때도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는 정도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 정도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닛에서는요, 이 정도를 활용한 투투용법이나 enough to 용법도 이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